벌써 연수의 4일차, 반 이상이 지나가 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우리는 최대한 베를린의 풍경을 감상하며 오늘의 첫 방문 장소인 티크버 워크숍 극장으로 향했다. Yes, yes. 티크버 워크숍 극장은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분야에서 전문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 교육, 활동 기회 등을 지원해주는 곳이다. 티크바 극장의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이곳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아티스트들의 예술 작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 공간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가에게 필요한 지원은 각자에 맞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지원을 한다고 한다. Yes.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느낌이 있어. Thank you. Yes. Thank you. 여기 신문지 같은 거를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실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풀을 발라서 묻어지기 때문에 이곳은 크게 시각예술 작업을 지원하는 아트 스튜디오, 그룹 위주의 단체 활동을 하는 워크샵, 배우들을 대상으로 한 트레이닝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오늘 아트 스튜디오와 트레이닝을 둘러보기로 했다. From the other side, because of course it's that side. Yes. We can put it on the other hand. It's much easier, yeah. Like that.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모두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추어 회화, 디자인, 조각, 목각, 사진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하자 작업하고 계시던 많은 분들이 본인의 작업물을 우리에게 직접 만져보게 하고 설명해주며 작품을 소개해 주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스튜디오를 방문하기 전에는 단순한 예술 작품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자 모두가 이모와 너무 아름답다는 반응이 나왔다. 작품을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높은 퀄리티의 작품들이 많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목공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을 만났다. 도구를 잡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분이었다. 이 분이 작업하시는 것을 살펴보니 실로 도구를 매달아 떨어지지 않도록 천장에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개인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장면을 보자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노력한다면 장애는 정말 예술 활동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하철에서 영감을 받아 베를린에 있는 모든 지하철역을 자신의 방식대로 그리는 분, 자신만의 움직이는 축구장 모형을 제작한 분, 실을 사용해 추상화를 제작하는 분 등 우리에게 정성스럽게 자신의 작품을 소개해 주던 모든 분들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이곳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 두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모두 예술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 감사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티크바 워크숍 극장의 트레이닝에서는 우리 몸의 다양한 움직임과 자세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보았던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베를린의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조혜민님을 만나기 위해 베를린 코리아 협의회로 향했다.
우리는 가는 길에 위안부 소녀상을 만났다. 이 소녀상의 철거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듯하였다. 잘 보존되어 우리의 역사를 알렸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베를린 코리아 협의회에 도착하니 우리가 방금 만난 소녀상을 다시 볼 수 있었다. 베를린 코리아 협의회는 한반도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함께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한독 시민단체이다. 이와 관련된 전문회의, 세미나, 국제 심포지움을 기획하고 진행한다고 한다. 우리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이곳에서 디자인을 담당하고 계시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조혜미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리는 한국과 독일이 예술가로서 살아가기에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나온 답변은 한국보다 낫다고 느끼지만 100% 이곳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어디서든지 많은 장애물을 마주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장애인을 위한 지원의 차이 때문에 이곳에서 더 낫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조혜미님은 베를린에는 예술계에서의 평등을 위해 싸우는 퍼포먼스 그룹이 있다고 언급하며 장애 예술가들과 비장애 예술가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는 또한 이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 2명의 수어 통역사 분들과 함께 했는데 실시간으로 조혜미님의 표정과 수어를 읽어가며 열정적으로 통역해주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인터뷰를 모두 마치고 우리는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 방문하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학살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이 공간을 걸으니 무언가에 압도당하는 느낌과 함께 무겁고 슬픈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장애물이 없어 시각장애인 팀원 지우가 혼자서 보행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오히려 패턴이 반복되는 형태이다 보니 이동하기에 더 수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2개의 인터뷰를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5일차 아침이 밝았다. 우리 프롬 베투베 팀원들은 부지런히 일어나 팀에 두었던 맛집과 베를린의 아침 풍경을 감상하며 오늘의 인터뷰 장소인 쿤스트 아틀리에로 향했다. 쿤스트 아틀리에는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아트 스튜디오로 무료로 데이케어와 예술활동을 지원해주는 곳이다. 유대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한다. 이곳에 들어올 때 건물에는 간판도 없었고 심지어 경찰이 실시간으로 보호를 하고 있었다. 아직도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여전히 독일에서 유대인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쿤스트 아틀리에에 들어서자 참여자들이 제작한 아트워크, 양초, 글 등이 건물 곳곳에 찬란하게 전시되어 완전히 다른 공간같이 느껴졌다. 우리는 예쁜 양초가 가득한 공간에서 이곳의 담당자인 주디스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곳 역시 프로젝트별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 공간을 지속하고 있었고 개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방문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재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보조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주디스와의 대화 중에서 우리나라는 지원을 받을 때 예술 작품의 퀄리티가 기대에 충족하는지에 대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은 어떻냐는 질문에 우리는 예술 작품의 완성도를 어떠한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술 활동은 자유롭게 하면 된다는 답변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우리는 다음 인터뷰 장소인 람바잠바 극장으로 이동했다. 람바잠바 극장은 장애를 가진 배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연 기회와 트레이닝 등을 제공해주는 곳이다. 독일 극장 도이치 티어터와의 협력 관계로 대중들에게 장애 예술을 더 쉽게 알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와 만나기로 한 담당자인 노라의 안내로 옛 건물을 개조했다는 극장과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 미팅룸 등을 둘러볼 수 있었다. 벽에 한 명씩 붙어있는 배우들의 사진이 개개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인상 깊었다. 담당자인 노라가 처음에는 장애예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의 배우들과 점차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와 다를 것 하나 없는 사람이구나를 느끼며 이 분야에서 일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면서 서로 배우고 익숙해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장애가 있는 배우의 정해져 있지 않은 특별한 움직임과 지금까지의 공연과는 사뭇 다른 장르의 것으로 연기가 표현될 때 이것을 편견 속에서 보지 않는다면 정말 새롭고 신선한 장르의 공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 말대로 모두가 어우러지는 새롭고 신선한 공연을 기대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오늘 일정의 마무리이자 모두가 기대했던 베를린 필하모닉 홀을 방문했다. 아쉽게도 시각장애 전용 안내는 받지 못했지만 관련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곳에서의 멋진 공연으로 모두가 황홀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